안녕하세요. 교토에 사는 한국인 포야입니다. 오늘은 15,000원으로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식 반찬을 만들어 봅니다. 한식 그 중에서도 그냥 밥에 반찬 있잖아요. 요즘에 너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일본에 있으면 한식 반찬은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만들 엄두가 안 나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마트는 교토에서 엄청 싸다고 하는 마트 체인점인데 저도 처음 와봤어요. 그동안은 집 근처 슈퍼마켓이나 스기야국이라고 하는 드럭스토어에서 식료품을 구매했어요. 만약 여기가 가격 대비 질이 더 괜찮으면 계속 이용해 보려고요. 일단 모야시하고 우동 담았고 이제 두부를 사야 돼요. 두부가 98엔이면 꽤 싸다고 생각합니다. 요 두부도 담아줄게요. 다음은 어묵을 사야 하는데 치쿠아로 사기로 했어요. 이건 속이 빈 어묵이에요. 498엔이었고 옆에 있는 나또도 집었습니다. 이것도 97엔이라니 굉장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육류. 혼자 살면서 느낀 건데 제가 고기를 따로 찾아서 먹진 않더라고요. 닭이든 소든 돼지든 싫어하는 건 아닌데 누가 요리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안 사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맨날 밥을 잘 챙겨 먹고 나서도 항상 좀 헛헛하고 자꾸 군것질하고 싶어서 뭐지 싶었는데 그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렇다네요. 그래서 고기를 사서 먹어봤더니 진짜 배가 든든한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기는 꼭 살 겁니다. 참 혼자 살면 내가 기본적인 것도 잘 몰랐구나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이가 3개에 158엔입니다. 나름 신경 써서 싱싱하고 뭔가 커 보이는 걸로 골랐어요. 캐베츠도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138엔이었는데 제가 오늘 만들 반찬 목록에 캐베츠를 쓰는 건 없어서 사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다짐 육을 살 건데 이건 호주산, 국산, 미국산, 캐나다산 고기예요. 온갖 나라에서 왔습니다. 계란도 한 판 살 건데 집 주변이랑 가격이 크게 다른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 왜냐면 여기는 제가 여기까지 온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밥을 살 건데요. 그동안은 돈 아낀다고 집에서 냄비밥 해서 냉동한 다음 렌지에 돌려서 먹었어요. 그게 참 뿌듯하고 경제적이긴 한데 참 번거롭습니다. 쌀 씻고 불리고 끓이고 소분하고 먹으면 그 냉동 용기 또 설거지하고 그래서 냄비밥 할 체력이 있으면 하는데 여유분으로 레토르트 밥도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1500ml 제로콜라 188엔. 버섯도 구매합니다. 이거 나가노산이네요. 198엔이면 이 정도에 싼 건지 비싼 건지 버섯은 잘 안 사봐서 모르겠더라고요. 사면서 대충 계산을 하긴 했는데 조금 오버됐습니다.
총 2,671엔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가득 짐을 안고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장 본 거거든요. 이라 98엔, 키우리 158엔, 버섯이 198엔, 팽이버섯은 98엔, 그리고 파가 98엔, 모야시가 29, 민치가 251엔, 우동 27, 두부 98, 치구와 또 97엔, 이 타마고가 258, 쌀 798엔, 콜라가 168엔 요렇게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랑 콜라랑 이제 우동이랑 쌀은 반찬에 쓸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반찬에 쓸 거라서 여기만 계산해보면, 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하면은 1,581엔, 이제 원화로 1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0원으로 이걸로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한식 반찬이 먹고 싶은데 한식 반찬을 여기서는 못 구하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 부모님이랑 또 같이 살 때는 또 집에서도 먹었었는데 이제 저 혼자 자취하니까 제가 만들어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한식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에 저장해 놓고 두고두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쉬운 순서대로 만들어 볼 거예요. 맨 처음은 반숙 계란장입니다. 설탕 너무 많이 부었죠? 좀 덜고, 물을 좀 부어준 다음에 설탕이 물에 녹게 잘 저어줍니다. 그 다음 이건 집에 남아있던 쇼유인데요. 짜투리까지 알차게 이용하니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추를 좀 잘라서 넣어줄 건데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넣어봅니다. 왠지 초록색이 좀 떠 있어야 맛있어 보이잖아요. 저의 아주 작고 소중한 도마 위에 얹어서 얇게 썰어줍니다. 도마가 엄청 작아서 생각보다 잘게 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제 다 자른 거는 통에다 넣어주고요. 같은 초록색 계열인 파도 넣어줍니다. 이것도 이유는 없고 그냥 파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간장을 넣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한식에 참치액이 들어가야 감칠맛이 날 것 같아서 참치액도 조금 넣어줬어요. 그리고 후추도 넣어줍니다. 저는 후추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넣었어요. 고소하게 깨도 넣고, 그러고 보니까 깨가 많이 없어져서 대체 어디다 썼지? 싶었는데 여기다 다 썼네요. 참기름도 부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 넣기 전에 한번 휘휘 잘 섞어줍니다.
이제 미리 만들어둔 반숙 계란을 넣으면 끝입니다. 이대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될 것 같아요. 맛있어지기를 바라며 계란에 양념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반찬 완성! 이제 두 번째 반찬을 만들기 위해 오이를 씻고 잘라줍니다. 두 번째로 만들 건 오이 소박이에요. 원래는 그냥 배추김치를 먹고 싶었는데 배추를 사서 김치하면은 좀 일이 커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더 간편한 오이 소박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오이 소박이도 안 만들어 봐서 자르는 것도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정석은 저렇게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라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는 거였어요. 근데 뭐 그냥 먹을 수만 있으면 되죠. 아무튼 이렇게 오이를 제 맘대로 잘라주고 소금물에 절일 거예요. 소금을 풀어놓은 물에 오이를 담급니다. 나중에 먹어보니까 되게 싱겁게 됐더라고요. 이 소금물을 좀 더 짜게 했었어야 되나봐요. 그리고 이제 오이 소박이 양념을 만들어 줄 건데 미리 썰어둔 쪽파에다가 다진 마늘 넣고 까나리 액젓도 넣어줍니다. 왠지 김치에는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서. 그리고 설탕 넣어주고 고춧가루도 왕창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파를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오이를 소금물에 좀 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이 소박이 만들기는 보류하고 세 번째 반찬으로 잠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반찬부터는 불과 기름을 씁니다. 나름 머리 써서 그냥 만들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만들고 불과 기름 쓰는 건 나중으로 미뤘어요. 우선 팽이버섯을 잘게 찢어줍니다. 남은 팽이버섯은 따로 보관해 줄게요. 그리고 잘게 칼로 썰어주고요. 뭘 만드는지 아시겠나요? 큰 그릇에 옮겨 담고 계란 2알 투하합니다. 간은 소금으로 살짝 해줬어요. 이러면 아주 심플하게 팽이버섯, 계란, 소금만 들어간 팽이버섯전이 준비되었습니다. 잘 섞어주면 이렇게 예쁜 황금빛 반죽이 완성됩니다. 저는 한 입에 쏙 먹고 싶어서 크게 만들지 않고 작게 조금씩 만들었어요. 팬 위에 올려서 동그랗고 예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팽이버섯전 색깔이 되게 예쁘게 노을해서 요리하면서 되게 힐링됐어요. 처음 만든 팽이버섯 한 입 먹어봅니다. 엄청 맛있었어요.
간을 많이 하지 않아서 담백하고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팽이버섯전을 약불에 천천히 구워서 그동안 소금물에 재워둔 오이를 꺼내 오이소박이를 다시 할 겁니다. 오이를 한층 깔아주고 양념 얹고 잘 비벼주고 다시 또 한 겹 얹고 양념 얹고 비벼주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양념을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놓고 잘 섞어주면 오이소박이 완성입니다. 다 만들고 나니까 오이소박이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김치 양념이 냄새가 세긴 센가 봐요.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팽이버섯전을 꺼냅니다. 얼마 안 되지만 통에다 예쁘게 일렬로 담고요. 그 사이 또 가볍게 버섯 요리를 하나 더 합니다. 남은 버섯은 나중에도 잘 쓸 수 있게 통에 담아주고요. 잘게 찢은 새송이 버섯을 올리브유에 볶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이고, 끝이 아니었네요. 굴소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대충 버섯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깨도 넣었네요. 참기름도 넣고요. 뭘 많이 넣었네요. 용기에 담아주면 새송이 버섯 굴소스 볶음 완성입니다. 다음은 두부를 이용해서 두 가지 요리를 할 거예요. 요리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간단해요. 우선 두부를 직육면체로 잘라줍니다. 그럼 첫 번째 요리가 벌써 끝입니다. 두부를 넣고 드레싱을 뿌리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대신 넣기 전에 물기만 좀 제거해주고 넣습니다. 드레싱은 그냥 집에 있던 샐러드용 바질 드레싱이에요. 두부 위에다가 촤라락 얹어주면 바질 드레싱 두부 샐러드 완성입니다. 남은 두부로는 두부 고기 볶음을 할 거예요. 우선 두부를 구워줍니다. 그리고 두부를 빼내준 뒤 다진 고기를 넣어서 구워줍니다. 고기가 다 익은 것 같으면 여기다가 두부를 넣어줄 거예요. 이 고기 기름이 자작한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두부 구우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편집하면서 생각난 건데 이거는 반찬으로도 먹고 밥에 올려서 약간 동처럼도 먹으려고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동으로 만들어 먹진 않고 그냥 계속 반찬으로만 먹었어요. 역시 고기가 들어가니까 때깔이 다릅니다. 이것도 되게 잘 먹었어요. 그 다음은 매운 어묵볶음을 할 거예요. 한국식 어묵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없어서 치쿠아로 샀어요. 아, 그리고 치쿠아는 썰기 전에 한번 물에 데쳐줬어요. 엄마가 예전부터 베이컨이나 어묵은 나쁜 기름 빼라고 한번 데쳐서 쓰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묵을 대충 팬에서 볶다가 이제 양념을 넣습니다. 처음 넣을 양념은 고추장이에요. 그 다음에 굴소스도 넣고 설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씻어뒀던 숙주나물을 왕창 다 넣어줍니다. 중간 부분을 안 찍어뒀는데 우선 숙주나물 숨을 죽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짠! 이렇게 그럴싸하게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어묵을 길게 잘라서 왠지 떡볶이처럼도 보여요. 저것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냉장고 열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다. 이걸로 일주일은 걱정 없겠어요. 그럼 썸네일도 찍을 겸 자랑도 할 겸 다 꺼내와서 사진 한 방 찍어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만든 반찬존입니다. 예쁘죠? 짜잔! 오이소박이는 빼고 나머지는 30초 전자레인지 돌렸고요. 여기 간장계란 이렇게 해서 아침 먹어볼 겁니다. 처음 맛보는 거라서 되게 떨려요. 저 찻잎을 입에 넣었을 때의 맛있음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았어요.
이게 한국의 맛이다. 저렇게 먹으니까 속도 정말 편안하고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점점 늙나 봐요. 밥에 반찬, 밥에 반찬. 어른들이 왜 그렇게 먹는지 몰랐는데 이젠 좀 알 것 같아요.